반출생주의자, 예, 효도관인데요. 썸네일을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썼습니다. 누가 들으면 뭐 호러워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. 끝까지 들어보시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. 뭐 좋은 놈도 아니고요. 예, 전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출생에 반대하는 반출생주의자는 효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이 내용은 잘못하면 후레자식 또는 뭐 사투리로 호러자식이랍니다. 그리고 매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지만 그래도 앞서 말했듯이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. 끝까지 들어보고 욕을 하시려면 욕을 하십시오. 자, 출생을 반대하는 게 반출생주의자죠. 그죠? 그래서 출생의 시발점 원인 제공자인 부모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거나 혹은 부정적이어야 하니까 효도는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. 완전 불효의 호로자식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이론상은 그렇습니다. 그러나 실제는 다르죠.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. 부모가 된 이상, 이 말은 맞습니다. 욕먹어도 제가 할게요. 양육, 그것도 아주 훌륭한 양육은 필수입니다. 반면에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필수인 양육을 해놓고 효도를 바라는 마음은 옵션으로, 썸네일 제목처럼 옵션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. 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키워줬으니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한테 그런 거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. 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. 본인들이 낳은 거고요. 그리고 자녀한테 생색내는 거 치사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생색이 자녀에게는 불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색내지 마세요. 그것도 훌륭한 양육은 이제 인정하실 겁니다. 필수입니다. 안 하면 학대로 잡혀가요. 필수라는 것을 아시면 그러면 왜 효도는 옵션이냐? 그 자녀는 출생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또 마광수 교수님 또 나오겠네요. 여기 제가 글도 좀 쓸 텐데 계속 여기 사진에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. 효도가 얼마나 효도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얄미운 건지.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좀 이제 지혜롭게 맞이해야죠. 일종의 서프라이즈 선물로 생각하세요. 서프라이즈 선물. 서프라이즈 선물이 뭐예요?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?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죠. 근데 그 받으면 어때요? 억수로 기분 좋죠. 이렇게 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그죠? 예, 효도가 의무사항이라서 받는 것보다 자식한테 내가 키웠으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효도들을 안 해도 되는데 내 자식들이 효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기쁨은 몇 배가 되는 거죠.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거는 아이고 뭐 의무 아니면 안 할 건데 이러면서 감동이 줄잖아요. 반면에 어떻습니까? 안 해도 되는데 맨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좋겠어요. 반면에 자식들은 또 그러면 효도를 어찌 생각해야 될까요? 특히 반출생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의무가 아니지만 뭔가 나도 모르게 하고 나면 뿌듯하고 내 부모님이 좋아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죠. 그죠? 내 부모 좋아하는데 싫어할 자식들이 있습니까? 내 부모 기분 좋은데. 부모가 밖에서 욕을 먹고 들어오면 기분 나쁘듯이 똑같은 마음입니다. 효도가 그런 겁니다.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기대한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. 자연스럽게. 그래서 나도 뭐 모르게 하고 나면 좋아지는, 돈 쓰고 기분 좋고 보람되고 훈훈해지는. 부족한 예를 들면 이게 부족한 예지만 내가 좋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 보람과 뿌듯함 이런 게 확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효도라는 걸 하게 되면 자식들이. 저도 그런 효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효도를 했을 때 돌아오는 그런 보람들은 느끼거든.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? 행복감은 뭡니까? 크기가 아니고 빈도죠. 빈도. 자주 조금. 결론은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한테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. 그런데 자연스러운 효심이 나오도록 자녀에게 양육에 좀 더 신경 쓰시고 기존의 양육 개념 버리시고요. 반면 자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반출생주의를 이 빌미 삼아가지고 부모 원망을 왜 낳냐? 도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. 그런 원망으로만 점철된 삶을 사지 마시고요.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. 사실 부모도 뭡니까? 조부모,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뭡니까? 출생당한 거죠.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동지로 지금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동지로 전에 생일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. 그죠? 예.
반출생주의자의 생일 여기 아마 뜰 겁니다.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좀 희생하잖아요.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자라오면 효심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죠. 측은지심에서 오는 그 효심. 그런 효심을 자연스럽게 발생된 효심을 부모에게 전달하십시오. 매일매일 서프라이즈, 매일매일 선물로. 그렇게 전달하면 나도 뿌듯하고요. 받는 엄마는 또 앞서 말했듯이 뭡니까? 서프라이즈. 매일매일이 서프라이즈인 거죠. 그래서 서로 행복감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? 반면에 이제 양육을 방기해놓고 옵션인 효도를 기대하는 부모들을 좀 많죠, 그죠?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을 그렇게 많이 봅니다, 우리. 연예인 죽고 나니까 찾아오는 엄마도 있었고요, 그죠? 아무튼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는 반출생주의자라고 해서 자꾸 뭐 염세주의적이고 뭐 세상 뭐 더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 삶, 반출생주의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기 성찰. 두 번째는 이렇게, 자기 성찰을 하면서 부모나 자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. 이 사상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적용시켰으면 좀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에 충만한 삶을 살고 서로에게 덕을 쌓는,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저의 궁극적 목적이죠. 해탈,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떠세요? 제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 제가 아직도 뭐 후레 자식입니까? 호로 자식입니까? 아무튼 뭐 호로 자식이든 후레 자식이든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있어.